좋아요, 구독. 일단은 오늘 뭐 급등했던 종목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어제장 이제 시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대다수의 어떤 이슈가 뭐 강하게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물량 소화라고 하죠.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주고 물량이 소화된 위치에서 추가적인 이제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급등세가 기대되는 그런 이 종목들군. 그러니까 차트상의 흐름이 이제 뭐 충분히 오늘장에 급등이 나오겠다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이 좀 시간에 움직여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PC 디렉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PC 디렉트. 자, PC 디렉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시간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현재 뭐 저항과 지지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뭐 한 3,750원대에서 약 4,250원. 그러니까 이 구간이 강한 저항이었고 강한 저항. 그러니까 이 매물대가 이렇게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래를 터트려 주면서 윗꼬리를 달아주다 보니까 어제장에 이런 이 윗꼬리 양봉이 매물을 소화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간에 수급 붙이면서 치고 가려는 모습. 그러니까 물량 소화 이후에 한번 추가적인 상방 기대되는 모습이다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이제 저항 구간대를 뚫어주고 이제 이 구간 또 저항 구간대 전체적인 이런 구간대가 그냥 다 과거의 이 물량이 저항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항 구간에서 역시나 이 거래를 강하게 터뜨려주고 물량이 소화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시나 물량 소화 이후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이 비슷한 흐름으로서 위즈코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위즈코프도 뭐 일봉, 주봉, 월봉 보면 뭐 지금 뭐 굉장히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역시나 차트적인 부분이 지속적으로 과거부터 보면은 거래 터트려주고 거래 터트리고 죽고 터트리고 죽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죽은 다음에 또 이제 이 거래를 터트리면서 급등할 만한 그런 이 흐름이 됐다. 뭐 늘 비슷했거든요. 터트리면서 죽고 터트려서 죽는 이 흐름, 이 차이. 기간을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한 달 주기로. 한 달 좀 이제 행보하고 이 거래가 터트리고 있고 다시 또 한 달 정도 행보하고 그럼 이제 또 슬슬 또 위로 올려칠 그런 흐름이 반복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 외적으로는 이제 또 네 번째로 비올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사실 뭐 비올 같은 경우도 뭐 차트상 물량 소화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자, 그럼에도 일단은 고점대 돌파하면서 지속적인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악성 매물을 소화해준다라고 보는 흐름도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악성 매물 소화와 함께 지금 제일 이 시간에 수급이 붙는 이유는 신고가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전에도 며칠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때 가장 큰 차이는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서 마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 대한 리스크로서 이 당시에는 시간에 하락을 한 거고요. 자, 이 당시에는 이제 어제는 뭐 한다? 음봉이 아니라 똑같은 윗꼬리로 저항을 받으면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치고 가는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유보텍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에 따른 이 상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만약에 내가 제일 주의 있게 봐야 된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유보텍이라는 종목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유보텍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슈가 감사보고서 제출에 따른 이제 상방 모멘텀이라고 했죠. 근데 너무 당연한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이 감사보고서 제출 사실 지연이었어요. 제출 지연하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그럼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원래 자리인 700원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도 이제 뭐 다이어트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안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근데 이제 딱 먹기 시작하면은 뭐 한다? 살이 다시 찌거든요. 심지어는 뭐 할 수도 있어요. 이 요요 현상이라고 해서 더 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보텍 같은 경우도 감사보고서라는 이
제출 안 하다 보니까 빠졌어요. 제출했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정상인 거고요. 그 원래 자리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 다이어트를 비하면 요요 현상 같은 거.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됐으니까 이 사실상에 뭐가 되냐고 하면요. 이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때부터 실적이 안 좋아서 상장 폐지 시즌 넘어오면서 1월부터 내립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럼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 이 지연까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적어도 한 850원에서 9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만약 더 가준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제 이 과거 이 한 1,000원대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마 사실 유보택을 살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마 점상으로 연계되는 게 굉장히 크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어쨌든 유보택 관심 가져보시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급등 종목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 추가적으로 보자라는 종목으로 뉴보텍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사 보고서 제출에 따른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다이어트와 재밌게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주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급락했던 종목들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탑5 종목과 오늘장에서 유의 깊게 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급락했던 종목들도 사실 뭐 엄청난 큰 공시가 나온 종목은 몇 개가 없습니다. 다 그냥 뭐 뉴스, 뭐 쓸데없는 자잘자잘한 뉴스가 나오면서 좀 하락했다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AD칩스. 자, AD칩스 같은 경우도 사실상에 뭐 이 종목이 환기 종목 지정되고 무너지는 경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냥 하락률 상위에 이 종목이 뉴스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락률 상위에 나와버리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 종목이 하락률 상위구나, 피해야겠구나, 이런 투심, 악화, 이런 매도 물량이 나와줘서 시간에 또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첨단 소재. 솔루션 첨단 소재 같은 경우 단기 과열 지정 예고입니다.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제 단기 과열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30분 단위로 이제 매매가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 단타꾼들은 이 30분마다 매매하라고 하면 답답해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로서 하락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샌드랩이라는 종목이 샌드랩. 샌드랩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이 종목이 이제 투자 주의가 걸렸어요, 주의.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얘기했다시피 솔루스 첨단 소재는 단기과열 지정 예우라고 하면은 이제 샌드랩 같은 경우는 투자 주의인데 그 투자 주의에 걸린 이유가 뭐다? 스팸 과다 관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종목 급등합니다, 사셔야 됩니다 하면서 문자가 막 많이 오니까 이 문자를 가지고서 그만 보내라고 민원을 놓는 거예요. 그 민원에 뭐다? 샌드랩이라는 종목이 이런 스팸 문자로 굉장히 현재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하락하는 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미사이언스라는 또 종목이 있어요. 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이번에 뭐 소액 주주가 드디어 이겼다, 뭐 소액 주주의 힘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기존의 OCI와의 통합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주주총회에서 이런 안건이 결국에 소액 주주들을 이기지 못하고 안건이 이제 불발되면서 OCI와의 이 통합이 불발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사실 OCI와 통합이 되었다고 하면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불발이 되면서 시간에 이제 하락하는 모습 좀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동시에 이제 한미사이언스와 같이 빠지는 게 이제 마지막 이제 DXVX라는 종목이 있어요. DXVX. 그러니까 DXVX가 빠지는 이유는 그냥 OCI와 통합이 불발됐는데 이 한미그룹의 이제 임종윤 사장이 있습니다. 이 한미 사이언스 때문이다 사실이라고 보면 좋은데 이 임종윤 사장이 따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유명한 게 뭐냐고 하면 이 DXVX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OCI와의 통합으로서 한미 사이언스만큼 피해를 봐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냥 우리는 뭐 사장이 따로 경영하니까 그 반사이익이 뭐 기대감이 조금 있었을 건데 그게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락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오늘 제일 조심하면 좋은 게 그래서 저는 샌드랩 사실 뭐 차트만 봤을 때는 샌드랩을 조심하라가 아니라 이거는 오늘 사도 되지 않나라고 좀 표현하고 싶긴 하지만 역시나 스팸 과다 관여라는 건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스팸 관련된 문자를 막 보내면서 급등하는 걸 막 보여줘요. 그러면 갑자기 개인들이 막 달라붙거든요. 자, 그러다가 과거에 이 어떤 이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막 스팸 과다 관여가 왔지만 개인들이 막 진짜 그 어떤 특정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 종목 지금 오늘 10배 간다고 문자 왔다 사야 된다고 하면 진짜 막 한 두세 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막 계속 달라붙다가 뭐 하느냐 갑자기 그 순간 거래 정지가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팸 관여가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은 사실 리스크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심할 필요는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샌들에 조심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